일단은 모로코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. 그리고 독일이 콜롬비아를 잡아주길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일전에서 우리가 승부를 좀 봐야죠. 자,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고 있는 2023 피파 여자 월드컵 네, 시작이 됐고 어제 우리 대표팀 콜린 벨호가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. 우리가 H조에 속해 있고요. 독일, 콜롬비아, 모로코와 한 조인데 우리가 그 피파 랭킹으로는 2위입니다. 콜롬비아가 27위고 우리가 이제 17위이기 때문에 H조에서 2위인데 독일은 거의 뭐 넘사벽의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첫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사실상 16강에 간다라고 봐도 좋은 조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단 0대2로 졌고요. 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운도 안 따랐습니다. 일단 그 핸드볼로 첫 골 이제 그 페널티킥 내주는 과정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실수가 좀 컸죠. 정면으로 오는 볼을 잡지 못해가지고 네, 댓글에서 정말 뭐 골대녀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까지 있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사실 우리 대표팀은 오랜 시간 동안 김정민 골키퍼가 대표팀 붙박이 주전을 맡았었죠. 근데 이번에 윤영걸 선수도 물론 지금 해외 진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대회 경험이 없는 것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부진했었는데 우리가 2002 월드컵 이전 뭐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김명식 골키퍼 선방을 했지만 우리가 큰 대회 나갔을 때 늘 골키퍼들이 실수가 있었던 나라였거든요. 근데 김병지, 이훈재 이런 선수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골키퍼가 강한 포지션이 되는데 확실히 큰 대회에서는 이런 경험 있는 골키퍼들의 든든함이 필수라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래도 네,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 멘탈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차전은 모로코가 3차전은 독일입니다. 근데 독일이 첫 경기를 모로코랑 했는데 6대0으로 이겼어요. 그러니까 이긴 걸 떠나가지고 모로코가 생각보다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. 근데 전반 11분 만에 첫 골을 독일이 넣으면서 그 뒤로는 뭐 완전히 지배를 했고 경기력 자체가 정말 넘사벽입니다. 남자 축구랑은 많이 다른 게 지금은 남자 축구도 세계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을 이기고 뭐 일본이 독일, 스페인 잡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자주 보잖아요. 우리가 뭐 포르투갈도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기적이라고까지 부를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좀 됐는데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격차가 좀 있고 특히나 선수층의 어떤 두께 차원에서 탑 클래스 팀들과 그렇지 않은 팀들과 격차 크기 때문에 좀 독일이 이 H조에서는 압도적인 팀이라는 것을 모로코전에서 확실히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됐든 우리가 됐든 독일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면 첫 경기 패배가 더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경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5백으로 나왔습니다. 우리가 5-3-2 형태로 선발 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콜린베 감독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피지컬이 강한 팀입니다.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인가 콜롬비아가 아일랜드하고 평가전을 했어요. 이 콜롬비아 선수들이 너무 거칠게 걷어차고 해가지고 아일랜드 선수 한 명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. 그리고 계속 거칠게 해가지고 아일랜드 쪽에서 감독이 경기를 중단시켰어요.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. 경기 중에. 그러면서 내 47년 인생 동안 이런 축구 처음 봤다. 이런 악담을 했어요. 그만큼 콜롬비아가 거칠게 축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원래도 거친 팀이지만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콜린베 감독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라인업을 꾸렸고 우리가 수비 쪽에 전반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좀 했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콜롬비아가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 팀입니다. 여자 축구에서는 아르헨티나보다 강한 팀입니다. 남미에서. 최근에 흐름도 좋고 또 최근에 그 2005년생의 카이세도라는 선수가 있는데 린다 카이세도 이 선수가 작년에만 17세 월드컵, 20세 월드컵 다 뛰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촉망받고 있는 어린 선수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공격진의 퀄리티가 좋은 팀인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을 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았고 그리고 미드필더 구성을 우리가 3미드를 조소연 선수, 또 지소연 선수, 이금민 선수 뭐 조소연 선수가 원래 그 위치를 서는 선수지만 조소연 선수가 토트넘이랑 계약이 끝났습니다. 지금 소속팀이 없는 상태예요.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컨디션 유지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로 이금민하고 지소연 선수
우리 대표팀에서 공격을 좀 그래도 책임질 수 있고 공격적으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인데 이 선수들을 3미들로 썼습니다. 물론 지소연 선수는 첼시 때도 그랬었고 지금 수원FC 와서도 내려와서 뛰는 선수지만 이금민 선수를 거기에 기용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험 있는 선수들이 앞선에서 만들어주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위치에서 뛰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운영이 잘 되질 않았었고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수비를 또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수비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허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대 팀의 정말 거구의 라미레즈 선수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. 피지컬이 독일의 포프라는 선수가 있어요. 이 선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그 모로코전에 활약을 했었는데 이 콜롬비아의 9번 라미레즈 선수의 그 피지컬을 콜롬비아가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. 이 선수가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볼을 받아주고 수비를 끌어내고 또 워낙 체구가 좋다 보니까 잘 지켜내요. 이 부분에 대한 콜린베 감독의 답이 우리 윙백인 활동력이 좋은 추요주 선수를 전담 마크로 거기다가 붙여놓은 건데 이게 전반전에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. 오히려 우리 수비수자가 한 명이 더 적은 느낌을 주면서 상대에게 허점을 노출을 좀 하는 방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전에 변화를 줬어요. 4-2-3-1로 바꿨고 공격적으로 조금 우리가 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변화를 줬는데 이 과정에서 공격수인 최유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렸습니다. 근데 이 자리에 쓴 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뒤에 조세현 선수가 나가고 이제 공격수가 투입이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 준비했던 게 맞나 싶은 굉장히 이상한 포메이션이 됐어. 선수 구성도 그렇고. 그래서 콜린베 감독님이 이제 과거에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월드컵에서 첫 경기에 대한 데뷔가 너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좀 선수를 우리가 또 선제골 내주고 좀 실수로 골키퍼 실수를 실점을 하게 되면서 많이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후반전 경기력은 전반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중앙에서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선수는 지소연 선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 혼자만 어쨌든 탈압박을 해내고 전달을 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는데 이 받아주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하고의 이게 좀 조응이 잘 안 되면서 공격적인 전개가 굉장히 좀 부진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고 일단은 모로코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. 그리고 독일이 콜롬비아를 잡아주길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일전에서 우리가 승부를 좀 봐야죠. 승점을 1점을 따든 근데 지금 모로코가 독일한테 대패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대패를 했기 때문에 보통 대패한 팀들이 다음 경기까지 대패지 안 하거든요. 요게 좀 우리한테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조합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뭐 2007년생인 KC 유진페어 선수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운 이 선수가 물론 굉장히 좀 투박한데 피지컬적인 부분, 또 스피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팀에 그래도 좀 변수를 줄 수 있는 선수이니까 그 활용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노장인 박은선 선수를 투입을 했을 때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볼 투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. 네, 좀 정가을에 들어오면 모로코가 우리랑 축구가 좀 비슷하다고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슷한 축구를 할 때는 약팀이 변화를 주거든요. 우리는 잘하는 축구를 하는 거고 상대가 쫄리는 팀이 너네가 변화를 줘야지. 뭐 이런 마인드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하면서 모로코전 승점을 꼭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고강도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. 콜린베 감독님이.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마라는 한국어를 첫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했어요. 그 말을 콜린베 감독님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리면서 킥오프하기 전에 한국말로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분이에요, 이분이. 그런 어떤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경기력에서 확실히 보여주면서 뭐 16강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가면 좋지만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했고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했다. 후회 없는 경기했다. 이런 마음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2차전, 3차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